8월 5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세 가지 뉴스의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린 하루였습니다. 뭐 다행스럽게 장마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해가지고 50억 원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지만은 오늘 시장의 변동성은 역시나 현재 국내 증시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다양스럽게 상승 종목들은 1800개 이상, 코스피도 1.6%, 코스닥도 1.85%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좀 아쉬운 점 역시나 거래대금이죠. 어제랑 비슷하게 추가적으로 막 투자 심리가 확대되거나 그렇진 않았고, 오늘도 외국인 투자들의 시장을 어느 정도 견인하게 되면서 개인 투자들은 5천억 수매도,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현물 관련해가지고 또 5천억 정도 수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 이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9월달에 시행하게 된다면은 국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따라 추가로 시행할 수 있고 시장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예탁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예탁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74조 원 가까이 예탁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거의 최저치 구간인데 지금 70조 원이에요, 여러분들. 예, 코스피에서 3,300 찍을 때 74조 원, 지금 3,200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70조 원이면은 여전히 투자 심리가 강하게 남아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죠. 예,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 주식시장에서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시장을 올릴 만한 재료가 남아있고, 요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은 제가 요즘 마감 시장 여러분들에게 뭐 보여드립니까? 외국인들 시가총액을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도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비중이 훨씬 높았어요. 그냥 지금 외국인 시가총액이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탁금도 많고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 구간도 열려있고 한데 계속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잘 가던 지수가 왜 떨어졌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하루 이틀 변동으로 세제 개편 재검토 어렵다, 이 뉴스 뜨자마자 갑자기 급락이 나왔죠. 갑자기 급락 나오고 그 다음 어떤 뉴스가 나왔냐, 여러분들. 법사위원장이 뭐 이제 차명 거래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좀 나왔는데, 뭐 아직 오피셜은 아닙니다. 논란이 나왔는데, 웃겼던 게, 저는 이거 말고 이게 웃겼던 게 네이버랑 LG잖아요. 이러면은 우리 소버린 AI 결국 루머가 맞다는 거 아니야. 최종 컨택 기업이 두 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무튼 이런 내용이 좀 좀 재밌었고, 요렇게 좀 난리가 났죠. 이렇게 좀 난리가 나자마자 어떻게 됐냐? 난리가 나자마자 어떻게 됐냐? 바로 여당에서 양도소득세 대조주 기준 50억 정도로 다시 한 번 더 의견 정리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3류 시장 아닙니까 이거? 이 뉴스 3개에 시장이 그냥 롤러코스터 타버렸어요. 이게 3류 시장에 걸맞는 3가지 뉴스다. 다만 해피엔딩으로, 아직은 해피엔딩 방점은 찍지 않았지만은 해피엔딩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내용이 있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뉴욕 증시가 뭐 계속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나쁘지 않게 상승했다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50억 다시 돌리고 세제 개편 아니면 노란고도법 관련해가지고 또다시 우리의 좀 힘이 필요하지 않나, 주주분들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우리 눈치를 봐야 되는데 씨발 우리가 정치인들 눈치를 보고 있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 우리의 이런 움직임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에 관련해가지고 좀 논란에 대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정치인들이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이거 뭐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유권자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아직 청원 안 하신 분들 청원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괜찮았던 내용이 K스티법에 관련해가지고 또 통과가 좀 준비 중이라는 건데, 이거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작년에 여러분 철강주도 작년에 다 신저가 때렸거든요. 워낙에 이제 중국에서 반덤핑 그냥 철강을 싼 가격에다가 그냥 시장에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국내 철강이 망했어요, 말 그대로. 근데 이번에 그 철강을 소화하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반덤핑 관세 때리면서 각국의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도 때렸죠. 때리면서 견제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철강 관세를 또 맞아버렸네. 이렇게 되니까 철강주들이 반등 나오다가 다시 꼬꾸라졌어요, 최근에.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움직임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국가 자체로 좀 보호해야 될 만한 이런 산업들이 충분히 있고, 우리도 그런 것들은 미국이라든가 중국처럼 보호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기업들 그냥 잡아가지고 멱살 잡을 생각만 하지 말고,
외국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은 지원해줘야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좋은 거고. 그래서 아마 일단 노란봉투법이 밀렸죠. 21일부터 24일까지 밀렸고, 뭐 가끔 이제 제 시향에서도 댓글 해가지고, 노란봉투법 괜찮은 법인데 왜 반대하냐. 괜찮은 법이 아니고, 여러분들 뭐 정답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지금 당장에 사회적 합의가 안 됐잖아요. 그냥 저는 이렇다니까요. 합의가 안 됐는데 계속 한쪽에서 힘을 가지고 또 밀어붙이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합의가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됐잖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너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좀 더 합의가 필요하다. 정책 쪽에서 약간 서로서로 한 발씩 물러나는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튼 21일까지 좀 시간을 벌었다는 점들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네, 물가 2달째 뭐 안 올 수가 없죠.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최저임금도 갑자기 좀 급격하게 올리는 것도 있고, 뭐 사실 국가가 성장이 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시장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물가가 올라와서 월급이 오르면 물가가 같이 오르죠. 올라가 해가지고 딱히 이득되는 점이 없어요, 여러분들. 해외 나가서 뭐 소비할 때 정도야 이제 원화가 세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와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좀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유치하고 이런 데에는 물가가 높은 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내수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물가 좀 어떻게 잡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 네. 가격을 한번 올리면은 떨어뜨리지 않아가지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말, 모두 혁파가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좀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참 이게 어렵다. 네, 물가 또 오르면은 또 이제 관련돼가지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한국 정세 자체가, 경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거래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9조 7천억, 10조 원.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질 정도의 이제 파급력을 가진 게 정치적인 리스크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고, 오늘 다행히 LG에너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실적 좀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2차전지 정도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특히 2차전지라든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대한조선, 네, 축하드려요.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냥 쉽지 않다. 다만 오늘 2차전 종목들이 오랜만에 파이팅 해줬다. 연속적인 탄력이 좀 나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다. 최근에 검색해보니까 그분 정치 유튜버로 완전히 전환하셨더라고요. 유튜브 봤는데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뭐 하나그룹주들, 뭐 두산그룹주들 굉장히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까지 보시면 될 것 같다. 상한가 2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잡주 2개만 올라가네, 짜증나게.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 테마주들 너무 좋았다라는 점들, 특히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2차전지 종목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뭐다? ESS 그리고 NF 배터리. 저는 여기에 왜 내가 좋아하는 NF가 많이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최대 피부 NF 좀 잘 보셔도 좋겠어요. ESS 산업도 진출하고 NF 배터리도 같이 하고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아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오늘 뭐 시간에 다니까 해서는 뭐 큰 일정 이슈가 없죠. 네, 큰 일정 이슈 없이, 세린비인지 여러분들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네, 몇 분들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카톡을 만드는 삼룡물산보다 장기적으로 세린비인지를 봐야 된다고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정도 내용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대주주 양도소득 돌렸고, 이제 또 뭐 해야 됩니까? 배당소득 분리가 돼서 바꿔야 돼. 배당소득 분리가 돼서 그냥 쉽게 바꿔야 돼요. 그냥 배당 성향 한 30% 정도, 30% 정도만 돼도 그냥 배당소득 분리가 해야 하고, 배당소득 분리 최고 세율도 너무 비싸요. 한 40% 밑으로 낮춰야 돼.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계속 이런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먹힙니다. 누구한테? 세력들한테. 예, 국회의원들 세력이에요. 우리보다 힘이 더 센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런 쪽으로는 그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네, 큰 이슈 일정 없이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